자, EBS 수능 특강 이제 그 주제 통합 1강 부분에서 첫 번째 문단의 소주제 키워드는 기술 진보와 노동 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면 되죠. 얘네들이 관계 있다 없다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자, 요렇게 일단 거시적으로 먼저 좀 보자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가 부분입니다. 요거 가 부분의 내용이죠. 그 다음 첫 문단은 너무 무시하고 마지막 문단 가면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단을 보면 기술 진보가 노동자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봤었어요. 그래서 요게 4문단이었죠. 네, 4문단에서 왜 처음과 마지막 보면 이 마지막을 두 번째나 또는 첫 번째로 보는 이게 논설문인지 설명문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보는 이유도 있어요. 기술 진보가 노동자를 보완하는 세 번째 작동 방식. 기술 진보가 노동을 보완하는 세 번째 방식인가요? 네, 세 번째 방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속 설명이구나. 우리는 이 세 번째 방식이 뭐다 빨리 물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세 번째 방식이니까 이거 계속 설명하고 있네. 자, 계속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설명문. 그래서 가치라든가 의의 주장 파악할 필요 없지. 뭘 설명했는지 파악해야 돼. 이걸 딱 확인하는 순간 뭐를 해야 된다? 무엇을 설명을 했는가? 네, 설명을 했는지를 하는데 무엇은 이미 확인했잖아요. 기술 진보와 노동에 관련돼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 또는 이거는 관계를 따지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무엇을 어떻게. 근데 여기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보완적으로 본 거예요. 이미 게임 끝났잖아. 그래서 이거 쉬운 질문이에요. 보완을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연결을 했다? 그 관계 설정이 뭐다? 상호 보완 관계죠. 상호 보완 관계예요. 동그라미 내놓을게요. 요거는 기술 진보와 노동이니까 이렇게 기술 진보와 노동에 대해서 기노라고 할게요. 기술 진보와 노동에 대해서 상호 보완적 관계로 봤구나. 글 다 읽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세 번째 방식이 뭐라고 나와 있어? 네, 세 번째 방식은 신기술로 인해 전혀 다른 생산물과 생산 방식이 도입된 결과 새로운 분야에서 업무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했는데 네 번째 문단에서 또 체크해야 될 건 뭐냐? 어차피 앞부분에 주제가 나왔잖아요. 앞부분에 주제가 나와서 새로운 분야의 업무 수요가 늘어나는 것. 자, 이들의 보완 관계인데 이 보완 관계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쓰면 됩니다. 기술 진보와 노동에서 어떻게 됩니까? 보완을 하는 건데 거기 핵심어가 뭐라고 돼 있지? 새로운 분야에서 업무 수요, 새로운 분야에서 업무 밑줄 들어가면 되겠죠? 첫 문장이네. 두 번째 문장인가요? 근데 길다. 첫 번째 문장. 업무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말을 비트는 거지.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방식.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좀 요거 빨간색 때문에 좀 보기 안 좋은데 간단해요. 기술 진보와 노동의 보완 방식. 세 번째는 업무 수요가 증가한다. 요걸로 정리하면 되죠. 세 번째 방식의 핵심은 요겁니다. 업무 수요가 증가해. 나머진 디테일한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때 읽어도 돼요. 먼저 읽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다 알아야 된다는 순진한 것도 물론 좋은데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읽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갈까요? 여기가 세 번째면 네, 3문단이 두 번째, 2문단이 첫 번째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첫째, 둘째, 셋째에 이런 담화 표지가 있으면 굉장히 글 정리하기가 편하다.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순서 뒤죽박죽이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1, 2, 3으로 외우나 3, 2, 1로 외우나 2, 3, 1로 외우나 문제 풀 때는 적용할 때는 똑같으니까. 두 번째 문단으로 바로 가자. 기술 진보가 노동자를 보완하는 첫 번째 방식. 편하죠? 기술 진보가 노동을 보완하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두 갈씩이네. 앞에 있으니까 첫 번째 방식.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돼 있나요?
노동자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노동자의 기술 진보와 노동의 보완적인 관계에서 저기 노란색으로 했으니까 여기를 이제 첫 번째로 하고 여기를 3번으로 해 놓을게요. 미리. 첫 번째는 노동자의 업무 생산성을 노동자의 밑줄만 쳐놔도 돼요. 노동자의 업무 생산성 향상. 밑줄. 더 이상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그때 읽어라. 왜? 내가 지금 읽고서 문제 풀 때 또 읽으면 이중으로 시간 낭비하잖아. 시간 낭비 줄이는 거예요. 안 읽는 것은.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으로 가봅시다. 가 부분에서 세 번째 문단으로 가봅시다. 자, 이제 감 잡았잖아. 기술 진보가 노동을 보완하는 두 번째 방식이겠죠. 두 번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걸 우리 어렵지 않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찾아볼까요? 자, 두 번째 방식인데 뭡니까? 기술 진보로 경제 전반이 성장하는 것이다. 경제 전반이, 여기도 노란색으로 정리할까요? 오케이. 경제 전반이 성장을 한답니다. 노동과는 좀 뭔가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좀 드네요. 경제 전반이 성장을 한다.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파이가 커지면 파이를 만드는 사람도 더 필요하다. 여기에서 둘째 유형은 경제 전반이 성장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경제 전반 성장 이것만으로 앞에서처럼 편의는 못 잡네요. 이렇게 비트는 게죠. 화살표로 한 번 더 갈게요. 경제 전반이 성장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재화 서비스 수요가 함께 증가한다. 재화 수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냥 수요가 함께 증가한다. 수식어들 다 빼버려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파이가 커지면 파이를 만드는 사람도 더 필요하다 해서 파이 만드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건데 이때 이제 이런 걸 해석 들어가는 거죠. 파이 만드는 사람이 누구이다? 이거의 원관념이 우리 노동자라고만 설정하면 노동자가 더 필요해진다는 내용이죠. 노동자가 더 필요하다 해서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더 필요하게 돼요. 성장하면 더 필요해. 누가? 노동자가. 이 정도로는 정리해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비유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또는 숨겨서 얘기를 하는 이면적인 의미로 얘기한 것들은 좀 파헤쳐서 정리를 해둬라. 두 번째 방식에서 우리가 이해력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네요. 문제 전혀 보지 않고 요거는 지문만 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로는 하는 마지막 문장이죠. 거기서 주의사항, 근데 경제성장의 주의사항이죠. 기술 진보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기도 한다 해서 하나 더 주의사항으로 들어가죠. 요 부분에서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게 여기로 해야 되나? 여기에서 이렇게 새끼쳐서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기술 진보로 써놓을게요. 저기 위에 있는 걸로. 기술 진보가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시키기도 한다. 100%는 아니니까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이 말을 좀 비틀어서 얘기하면 기술 진보가 반드시 경제 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서 낼 거예요. 저해시킨다라고 하는 건. 자, 말 바꿔서 들어갈까요? 경제 성장을 저해시키기도 하는 것은 기술 진보가 경제 성장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음. 이게 동의형이라고. 않는다라고 문제에서는 설정할 수 있다. 요 표현이 요 뜻이에요.
경제 성장에 대해서 저해시킨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성장을 의미하지 않는 거죠. 성장자 봐요. 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 바꿔서 낸다고요. 이런 것까지 이제 감각이 쌓이면 어느 정도 중급이 되죠. 그 정도면 한 3등급은 자유롭게 맞을 수 있는 단계가 될 겁니다. 이 정도만 읽어도. 그죠? 이거보다 좀 더 정교하게 읽기 시작했다. 날라다니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독서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했고요. 이제 읽기, 독해 전략을 좀 했고, 공부를 위해서 첫 번째 문단부터 이제 조금 더 추가 체크 들어갈게요.